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 자, 역함수의 성질. 어떤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다. i는 항등함수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오케이? 역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입니다. 다음, 역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하면 i 항등함수입니다. 원위치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 합성해도 항등함수예요. f랑 f 역함수를 합성해도 i고요. f 역함수랑 f랑 합성해도 i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역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x랑 y랑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f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x가 정의역의 원소해야 되고 얘는 역함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정의역이 원래 공역이었던 놈을 정의역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자기 자신이다. 다음 요거 만약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오면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걔네들의 결과가 항등함수면 걔네들은 역함수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얘네들이 역함수이 아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G합성 F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랑 F합성 G가 항등함수 나오는 거 두 개를 다 검증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역함수야? 합성해봐. F합성 G를 합성하든 G합성 F로 합성을 하든 항등함수가 나오면 걔네들은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니? 다음 합성함수의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여기 밑에 그림 보면서 할게요.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F를 간 다음에 G를 가는 거라 그랬어요. 합성을 하면 먼저 가는 걸 뒤에 쓰는 거라 그랬죠. G 합성 F 이렇게. 근데 얘를 거꾸로 가는 애가 있을 거 아니니? G 합성 F랑은 X에서 Z로 가는 함수를 거꾸로 가는 함수는 G를 거꾸로 온 다음에 F를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G 합성 F의 거꾸로인 G 합성 F의 역함수는 순서가 G 거꾸로가 먼저라는 거야. 그래서 G의 거꾸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F 거꾸로를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3개짜리일 때는 이런 식으로 H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는 제일 뒤에 있던 걸 제일 나중에, 이게 제일 먼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 거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간 거는, 제일 먼저 간 건 제일 나중에 가도록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줘야 된다. 오케이? 이해 되니? 알겠니?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x랑 y를 자리를 바꾼다. x랑 y가 자리가 바뀌는 이동이 있었죠. 평행이동, 대칭이동 중에 x랑 y랑 자리가 바뀌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y는 x 대칭이에요. y는 x 대칭. 우리가 y는 x가 a, b를 y는 x의 대칭이동을 시키면 뭐가 된다고? x랑 y랑 자리가 바뀐다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그래프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니?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 어려워? 사실은 역함수 쪽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니?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이 시킨 대로 이게 F의 역함수의 C인데 요거를 구할 때 F의 역함수 C가 뭐야? 모르겠는데요? 그럼 K라고 하자. 그럼 F의 K가 C인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저거 안 하더라고. 근데 역함수 나오면 일단 쪼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해보겠습니다. 77번.
F하고 G가 저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합성을 막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괄호가 쳐져 있고 여기 역함수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걸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 얘만 역함수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붙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 역함수랑 붙어버린 애는 없애버립니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라고?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죠. 항등함수를 합성하는 건 합성 안 한 거랑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남은 건 얘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꾼다고? 요렇게. 앞에 거 크게, 뒤에 거 쬐끄맣게 요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F1이 뭐예요? F1 뭐예요? 2죠, 그쵸? 그러면 G의 역함수 이제 2를 구하는 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K라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 그러면 화살표하고 G의 K가 2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 할 수 있죠? GX 저기 있으니까요. 그렇죠? 2K 더하기 8이 2다라고 하면 K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니? 어렵니? 안 어려운 것만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래프에서 찾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요거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 F 역함수 C 먼저 구해야 돼.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야, F에서 C 선택한 게 누구야?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야, F에서 C 선택한 게 누구야? 야, 일단 걔 K라 그래. 그럼 F에서 K가 C를 선택했다는 거네. F가 여기 있어요. 그쵸? F에서 C를 선택한 애는 누구죠? 얘입니다. 얘. 얘 안 써 있는데? 얘 누군지 어떻게 알아? 얘를 아는 방법이 여기 Y는 X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Y는 X에 있는 애들은 X랑 Y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B면 여기가 B인 거야. 그래서 얘 B구나. 이게 B구나. F의 B가 C를 선택했구나.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F 역함수의 B가 되겠죠. F 역함수 C가 B니까요. 그렇죠? 뭔지 알겠니?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야, F에서 B 선택한 애가 누구야? 이런 질문이라고 했어요. B 어디 있어? F에서 B 여기 있죠. 그렇죠? F에서 B를 선택한 애는 얘입니다. 얘 누구죠? 얘는 찾아봤더니 A네요. 그렇죠? 얘는 A입니다. 요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연산에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81번.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해라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 쉬운 버전. 쉬운 버전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런 함수 F가 있다고 할게요.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랬어. 오케이? 근데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요거랑 Y는 X에 대칭을 하는 거거든요.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대칭하는 거 그림 그릴 수 있나?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랑 얼굴 방향을 일치한 다음에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손 떨지 마시고요. 만난 데 있어요? 있죠. 자, 이때 요 만난 점들의 특징이 뭐냐? 여기를 Y는 X도 지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의 점입니다.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요. Y는 X 위의 점이에요. 지금 저기 있는 함수가 2x 더하기 a라고 하는 이런 함수잖아요. 그치? 걔를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점, 원래 fx와 y는 x의 교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대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하면은 역함수를 구해서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되니?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구해준다. 이게 일단 쉬운 거고요. 이게 쉬운 버전. 쉬운 버전. 여기에 얘가 여기 있는 말인데요. y는 x의 대칭인데 얘는 f가 증가함수일 때입니다. 증가함수. 여기 적어 놓으세요. 지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적어 놓으시고. 자, J도 들으세요. 어떤 함수 f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랬죠. 그렇죠? 1대1 대응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증가하는 함수 아니면 감소하는 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 이거 1대1 대응이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1대1 대응입니다.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하는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때 증가하는 함수라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전부 다 y는 x 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그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만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y는 x와 요렇게 뭐 한 세 군데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역함수하고도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증가함수일 때는.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요. 어떤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중에 y는 x 위에 없는 애가 존재합니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감소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대칭시켰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시킬 수 있겠어? 이거? 이렇게 고개 꼭 삐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라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그림 나 그림 실력 발휘해. 진짜. 이렇게? 너무 꺾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이 정도로 해볼까? 이렇게. 대칭된 느낌 나오나? 나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진짜 참았다, 진짜. 요렇게 생긴 함수의 역함수가 요렇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생기는데 얘가 y는 x 위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점을 구하는 문제가 이제 소위 좀 높은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이제 a, b라면 f의 a가 b인 거거든요. 근데 역함수하고의 교점이라면 이게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니? 요거에 대칭점이 있을 거라고. y는 x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에 이제 b, a가 존재할 거란 말이야. 이 점도 f 위의 점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y는 x 위에 있는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의 교점은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요런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요 식을 세팅한 다음에 a, b를 구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의 교점은 전부 다 y는 x 위에 있다는 사실은 참이 아니다입니다. 오케이? 언제만? 증가함수일 때만. 만약에 우리 학교 시험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구별하는 법 알죠? 그쵸? 위로 올라가면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로 가지고 냈다. 그럼 편안하게 그냥 y는 x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는데 감소함수면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요. 오케이. 자, 웬만하면 증가함수입니다.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기울기 양수잖아요, 그렇지? 증가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equal x 놓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감소함수면 모르겠어? 일단 다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익히세요. 아시겠죠? 이 반복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함수 방정식은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지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